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의 노현지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조금 특별하게 2016년에서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두 번에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종로 상반기 정책 진단을 함께 해주실 박영섭 종로 부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자리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정책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책이 진행 중이죠. 크게 나눠보면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회에 걸쳐 질문을 드리는 만큼 이번 회에서는 2016 상반기 안전정책과 교육,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 주요 정책에 대해 알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다양한 사건, 사고가 불거지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커지고 있죠. 이렇게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바람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요. 2016년에는 종로에서 준비한 이 안전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로구는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재난방지 5개명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안전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2011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아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미흡한 부분을 대비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울러서 종로에는 CCTV가 한 1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CCTV 전체를 통합해서 관제요원 16분하고 경찰관 4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위해 요인을 차단하고 있고요. 특히 종로에는 특정 위험관리 대상 시설물이 한 500여 개소, 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둔 어린이 안전 관련 놀이시설 한 100여 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반드시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매월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민하고 우리 구청하고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주민들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감시단에 직접 참여해서 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과 장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렸죠. 다행히도 이 종로에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요. 주민들의 대처도 물론 있었겠지만 올해 장마철을 준비해서 종로구에서 준비한 대안 또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장마 문제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 과거 10년 이내에 광화문 광장이 3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재난방재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특히 강우시에는 초동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광화문 내거리하고 세종로 주차장, 그 다음에 삼청동에 있는 저류조에는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량들을 측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로 관내에 있는 저류조라든지 하수관 이런 방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장마 시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또 그동안에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들은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실시간 관리를 하도록 해서 예기치 못한 침수라든지 풍수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분들도 물론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종로구만의 다양한 정책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맞춤 도시를 추구하는 종로인데요. 이 맞춤 도시라는 표현이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로구가 추구하는 맞춤 도시는 어떤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춤 도시는 종로가 추구하는 5대 구정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맞춤 도시라는 아이디어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았는데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뭘 원하는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맞춤식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맞춤 도시를 했고요. 그 예를 좀 들면 저희 종로에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하고 주민 맞춤형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우리 창신 숭인 지역은 우리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대신 봉제 산업은 또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봉제 산업이 더 활성화돼서 지역의 어떤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봉제 박물관을 간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지역 맞춤형 사업이고 주민 맞춤형 사업은 우리 그 돈이동이라고 낙원동 뒤에 가면 쪽방이 한 600여 개소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균형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제 그 샛돌마을 사업이라는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약 60억 원의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 그 주민들, 쪽방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을 좀 활성화시켜서 자립 자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맞춤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로구의 도시 비우기 사업, 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눈길을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진척도와 결과에 대한 반응 또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도시 비우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2013년부터 추진했던 게 이제 도시 비우기 사업인데 사실 지금은 종로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한 2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시라는 게 사람의 어떤 삶, 또 삶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늘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채우기는 우리가 했는데 기왕에 채워놓은 시설들을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 기능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시설 없는지에 대한 사실은 점검은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도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영정 구청장 취임한 이후로 어떻게 도시를 좀 편하고 아름답게 갖고 볼까 하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설물들을 좀 정비하고 또 통합하고 비우고 하겠다는 그런 이제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또 이 사업은 우리 종로구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등 다양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들 간의 MOU를 체결해서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또 작년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시설물들 한 14,000점을 없애거나 또 통합하거나 또 새롭게 정비를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검증은 못 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문기관에 검증을 해서 우리 종로의 도시 비우기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기관들의 어떤 관심을 좀 높여 나가서 국가 전체가 또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자랑을 하고 가자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우리 단체장들의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연대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했고
또 서울시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수상도 했었고, 또 작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방자치 20년을 결산하면서 우수 사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종로의 도시비우기 사업이 대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홍보가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로는 우리 도시들의 어떤 복잡함을 좀 덜어내고 그 덜어낸 부분에는 뭐 아름다움하고 여유를 좀 채워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정비, 통합, 비우기를 통한 이 도시 비우기 사업 말고도 이 도시재생 사업 역시 맞춤 도시 만들기 범주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창신 숭인 일대와 행천 부근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재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사업이긴 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신 숭인 지역은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 지역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봉제 산업은 더 활력을 찾도록 해서 지역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겠다는 게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이고, 그 세부 사업을 보면은 주거 환경 관련해서 각종 기반 시설들, 또 공종 이용 시설들을 확충하고,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또 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행총권 성곽마을의 재생 사업은 그 지역이 그 산하고 좀 이렇게 인접이 돼 있어서 도시 농업, 또 도시 농업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넣는 게 어떤 바람직한 재생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창신 숭인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년 전에 도시 재생 선도 지역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신청을 해서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4년 동안 국비 시비 합해서 2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그 창신 숭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봉제를 통한 경제 활력을 넣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보행로 개편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이 움직임이 최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보인 것이 이번에 개통된 지하보도 설치와 지상보도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하보도 개통을 시작한 계기, 그리고 그 이후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청진동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명명을 했는데요. 종로구청 앞 일대가 매우 그 오래된 도심으로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19개 지구로 구분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구역 단위로 또는 지구 단위로 이렇게 분절된, 또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떨어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 도시 정책의 트렌드는 커넥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들을 연결해서 뭔가 연결된 공간을 통해서 어떤 그 개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종로구청에서 아마 1호선 종강역에서 5호선 광화문역까지를 지하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개발 사업자들한테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던 5개 시공업체에서 동의를 해서 그 시공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또는 합동 회의를 한 100여 차례 이제 개최하면서 추진 방안,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고민을 하던 끝에 그 면적 비례로 해서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서 사업비 586억 원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민간 투자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그런 성과라고 해서 참 그 자랑을 하고 싶고요.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5개 지구는 다 연결이 됐는데 나머지 한 서너 개 지구 사업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추후에 다 연결될 거고요. 1단계로 지난 5월 달에 그 연결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종강역에서 광화문역까지 이제 약 한 700m 정도 구간을 연결을 시켜서 개통을 해서 혹자들은 강북의 코엑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지하 공간에 어떤 특장을 갖춘 아름다운 어떤 그 도시 공간들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었고요. 참고로 그 지하철 1호선 입구 쪽에 그랑서울이라는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도 상당히 상권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청진동 지하 보행 네트워크 1단계 개통 후에 매출이 한 20%가량 증가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로 그 주변에 광화문뿐만이 아니고 서울역 광장, 그 다음에 경복궁, 창덕궁, 또 인사동, 관철동 쭉 연결되는 게 상당히 이렇게 그 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작게는 우리 1호선 또 5호선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이동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이 공간들이 단순한 보행 통로로서의 기능만 해서는 너무 아까워서 그 공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책을 소재로 한 어떤 우리 주민들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역시 구나 시의 재정 투자 없이 민간의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후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책을 소재로 한 지하 공간이 완성이 되면 아마 그때 더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책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요. 종로에 있는 유명 학교들이 이전해 나가면서 종로는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약화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참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종로의 이제 교육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한데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6, 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종로에 있던 중요한 학교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종로에는 대학, 뭐 초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교육기관들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또 그런 교육기관들이 공교육의 메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는 그 아이 교육을 앞두고 있는 또 시키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 또 다양한 장학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는 참고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응모를 해서 또 종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서울시로부터 한 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종로구 예산의 한 5% 이상을 매년 확보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적을 때는 40억, 많을 때는 한 50억.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그 종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어떤 명문 학교로 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서 어떤 시설 측면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종로에 있는 학교들이 명문 학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종로에 정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복지입니다. 서울 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죠. 그런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2016년 이렇게 중간에서 되돌아보셨을 때 올해 진행된 이 어르신 복지 정책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종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좀 특별한 게 효행본부라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관내 초, 중 등 학교에서 그 효예절 교육을 이렇게 그 전 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행상을 만들어 가지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중에 그 젊으셨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지만 지금이라도 면사포를 좀 씌워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그 어르신 꽃피는 웨딩 쇼를 1년에 한 두세 차례 개최를 해서 많은 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종로에는 2007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그 하나 지어서 우리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그 대대적인 복지관 정축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건데요.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수혜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복지관 이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경로당 시설 환경도 깔끔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또 즐겁게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종로구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제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종로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이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또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배품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또 올해 종로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오랜 시일을 요구하는 만큼 당장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미래를 기약하는 일이기도 하죠.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하는 주민분들에게 종로는 이러한 점이 있어서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곳이다라고 한마디 전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종로는 다른 구에 지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출산 양육 지원금을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산후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에 서울시나 정부 지원 이외에 작게는 1인당 한 20만 원, 많게는 한 200만 원까지 그 산후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을 해서 산후조리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그 일상 또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그 출산 뭐 준비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모유 이렇게 수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 클리닉을 좀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방문 간호사를 가정으로 보내서 출산 과정 방문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이런 사업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전국에 강한 인상을 남긴 프로젝트 하나가 있죠. 행복드림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만든 이 행복조례가 결국 부결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이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 또한 많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 조례 제정이 좀 이제 무산됐다기보다도 조금 이제 더 이렇게 깊은 고민 또 더 폭넓은 소통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싶었고요. 행복조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의 행복드림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이 돼서 우리 종로 구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또 주민들의 행복드림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조례 문제는 그 조례를 주도적으로 했던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조례 조문을 만들고 전체적인 조례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침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근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문안을 만들고 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유권자의 3% 이상의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천여 명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노력들이 약간 이렇게 바로 시행이 못 되고 조금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보다 폭넓은 어떤 소통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대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로 행복 드림 입금이들의 다양한 행복 확산 운동, 그 다음에 행복 드림 부메랑 사업이라고 그래서 종로구하고 주민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서 자율적으로 또는 릴레이 방식으로 행복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 실천 인원에 따라서 1인당 3만 원 정도의 적립금을 이제 사회공헌 기업에서 적립을 해서 행복 확산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적립금을 가지고 우리 쪽방 주민들의 틀니를 한다든지 어떤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아마 지속 확대돼 나갈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종로만의 착한 제도라고 우리 주민들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이웃을 소개합니다. 약칭으로 우행소.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을 해서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이 우선 행복하고 그 행복이 우리 커뮤니티 또 지역에 같이 공감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종로구 주민 전체가 행복한 그런 종로를 만들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로구 2016년 상반기 정책진단 박영석 부구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 질의응답인 만큼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로의 문화 관련 정책과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들을 준비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